안녕하세요. 최아의 짭타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있는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자, 카드를 고르셨다면 그 숫자를 잘 기억하며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용할 팁을 먼저 사이즈에 맞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손톱을 기르느냐고 계속 팁에 아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먼저 팁에 베이스 젤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팁에도 베이스 젤을 발라주는 게 유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팁에 베이스를 발라주는데 제가 깜빡하고 엄지손톱에만 또 젤을 발랐어요. 여러분들은 까먹지 말고 꼭꼭 바르시길 바랄게요. 30초 큐어를 해주고 패시젤의 아이보리 시럽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원콧을 해줄게요. 오늘은 드로잉이 많이 있을 예정인데 혹시라도 팁이 비쳐 보일까봐 밑작업을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럽 컬러는 뭉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붓질을 해서 뭉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저번에 만들어둔 고흐 네일 팁을 착용하고 했는데 오늘 할 아트보다 저번 아트가 더 화려해서 중간부터는 그냥 맨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손톱에도 컬러를 발라서 30초 큐어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을 해야 되니까 젤 클렌저로 표면을 닦아준 후에 팔레트를 준비해줄게요. 오늘은 젤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정확한 젤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알려는 드리지만 절대 따라하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저번 네일 난이도가 상이었다면 이번 네일 난이도는 화학무 2가지를 사용할게요. 첫 번째 그릴 카드는 퀸 오브 컵이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약간 아르누보 느낌으로 그려진 타로 카드인데 지금 보니까 저걸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겠다고 꺼내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나 자신아 미련했구나. 참 여러분, 오늘은 아트 설명을 따로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면서 조금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자 같은 거 그리는 게 나오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타로 카드에 대한 잡담과 그냥 아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요 컵의 여왕이라는 카드는 감정에 관한 카드래요. 타로에서 손은 의식을 나타내는데 여기 여왕님을 보면 양손에 모두 컵을 잡고 있어서 신경 쓸 것이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 잔안에 담긴 물이 감수성 이런 걸 뜻하는데 이 카드가 원래 주로 사용하는 카드랑은 그림이 달라요. 사실 그림이 다르면 해석도 다른데 어차피 제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소소한 수익, 부수익이 들어오고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뜻이래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운도 좋은 카드래요. 평판이 좋아지고 상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네이버에 써 있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뜻을 보고 고른 카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왕님이 예뻐서 고른 카드입니다. 카드가 전체적으로 파스텔한 컬러에 약간 채도가 낮은 컬러감으로 그린이랑 퍼플 위주로 구성된 약간 오묘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색감을 맞추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그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운데 여왕님을 모셔볼 차례입니다. 적당한 살구색을 만들어서 얼굴부터 칠해줄게요. 놀랍게도 저 작은 동그라미가 머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냥 점떼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아래에 목을 그려주고 어깨를 그려준 다음에 이따가 옷까지 입혀주면 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건 지금 어깨를 그려주는 장면이에요. 참 깨알 같죠? 그리고 아래에는 컵을 들고 있는 더 깨알 같은 손도 그려줍니다. 지금 찍는 점이 손이랍니다. 놀랍게도. 배경에 비어보이는 부분에는 타로카드에 있는 무늬를 따라서 그려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지워지면 마음이 아프니까 중간중간 각 큐어를 해주고 다음엔 핑크색 오픈숄더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왜 우리 사람은 점 3개를 찍으면 얼굴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게 시각적 판단에 경험해주는 영향이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카드를 제가 자꾸 보여드리다 보면 이게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 게 될 리가 없으니까 이제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그려볼게요. 아르누보 스타일의 그림에선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만 무중력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곡선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반대쪽 머리까지 잘 심어주고 10초 큐어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옷이랑 얼굴같이 지금 비침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투컷을 해줄게요. 이제 갈색을 묻혀서 얼굴이랑 눈썹에 디테일을 찾아줄게요. 그림이 작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쇄골은 또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꼭 웃는 얼굴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거는 눈이 아니라 눈썹입니다. 그리고 입은 망해가지고 나중에 지웁니다. 나머지 옷의 디테일이나 손 그리고 컵 이런 것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그려봅니다. 솔직히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리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손이 가는 대로 그려봅니다. 아래엔 컵이랑 조개가 있는데 그것도 따라서 그려줬어요. 다음에 핑크색으로 옷에도 선을 따줍니다. 선을 딴다는 건 따라 그린다는 뜻이에요. 뒤쪽에 있는 조개를 마저 그려주고 큐어링을 한번 해준 후에 손에 들고 있는 잔에도 음영을 줄게요.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타로 카드에는 나름 금박이 있는 게 포인트라서 손톱에도 금색젤을 사용해서 외곽을 따줬습니다. 사실 이 카드는 금박에 반해서 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약간 큰 잔에도 금색 젤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퀄리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금색 젤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자잘한 참구슬들을 줄 세워서 시선을 조금 더 분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구슬은 빌더젤을 사용해서 위아래 반원의 형태로 붙여줬고요. 큐어링 30초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트에는 무광이 어울릴 것 같아서 매트 탑젤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30초 큐어해줄게요. 이번엔 카드 뒷면을 컨셉으로 한 아트도 해볼게요. 먼저 팁 전체에 톤 다운된 그린 컬러를 투콧해서 준비해줄게요. 다음엔 연두색 컬러를 사용해서 이파리를 열심히 뽀짝뽀짝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린 이파리 외곽으로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선을 따줄게요. 10초 정도 각큐어를 해준 후에 탑젤을 발라서 원형 프레임을 고정해줄게요.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큐어링을 해준 후에 안쪽으로 보라색 젤이랑 하얀색 젤이 마블링이 되도록 얹어줄게요. 섞는다는 느낌보다는 얹는다는 느낌으로 젤을 듬뿍 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렁설렁 섞어서 젤이 섞이는 듯 마는 듯 한 느낌으로 연출해줄게요. 어느 정도 마블링의 모양이 잡히면 큐어를 해준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크레이지 탑젤을 사용해 프레임 위쪽을 도톰하게 채워줄게요. 흐르지 않도록 큐어링을 먼저 10초 정도 진행해주고 나머지에는 매트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완성된 팁들을 모아놓고 봤는데 약간 디테일한 팁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친 짓을 시전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있는 카드를 집어든 것인데요. 제가 왜 그랬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형 프레임을 먼저 붙여주고 그 친구를 기준으로 사람 하나랑 사자 한 마리를 그려볼게요. 저걸 사람으로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저희 구독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시님은 상의를 안 입고 계셔서 위쪽을 다 살색으로 칠해줬고요. 사실은 머리카락도 무슨 꽃 같은 걸 달고 계셨는데 그럼 너무 대머리 같아 보여서 그냥 보라색으로 머리카락을 그려줬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사자 한 마리를 그려줄게요. 저 애완용 사자는 갈기를 갈색으로 그려주고 얼굴도 갈색으로 그려주고 다리도 갈색으로 그려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갈색 덩어리네요.
저 때는 눈, 코, 입까지 그려줬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전혀 표현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준 후에 마찬가지로 금색이 포인트인 아이니까 금색젤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한 번 더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매트탑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탑젤을 발라줄게요. 이제 마지막 아트가 하나 남아서 마블링을 해볼까 해요. 납작한 붓에 보라색, 흰색의 젤을 떠서 팁에 옮긴다는 느낌으로 폴로로로 펼쳐줄게요. 색이 적당히 섞이면서 섞이지 않도록 붓을 당기면서 잘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빈칸이 없도록 젤을 올려준 후에 큐어링한 후 매트 탑젤을 발라서 마지막 큐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로 카드 아트 완성입니다. 톤 다운된 그림과 보라색 그리고 매트탑까지 사용해서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아트예요. 물론 과정은 엄청 힘들었지만 그만큼 완성한 모습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솔직히 이 팁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예쁘니까 오늘도 아트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잠시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시고 오시면 짭타로 해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타로를 볼 줄 몰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21년 새해의 전반적인 운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고양이 젤리 카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21년 초에 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형식적인 혹은 보수적인이라는 의미의 카드인데 관계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새로운 시작, 연애를 의미하는 거라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약간은 형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형식적이고 나와 조건에 맞는지를 우선으로 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더 돌보는 만남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선 엄청 좋지는 않고 내가 가진 걸 유지하는 정도 혹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혹은 일한 것보다 조금 적은 돈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중반엔 가족 안에서 관대함이랑 부유함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어요. 중반에 들어선 여러분들이 뭔가 오랫동안 성실히 해온 일이나 내가 노력해온 공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얻게 된 돈이나 재산을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혹은 금전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금전운이 좀 따르네요. 크게 보면 금전적인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금전 카드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안정이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말에는 농부의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예요.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저는 오늘 역방향 카드를 볼 생각이 없어서 정방향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들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들어서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카드인데 연애를 하신다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결혼이나 헤어짐을 고민하는 의미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카드겠네요. 어쨌든 결국 완성된 일,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온 일에 대한 고민과 결과에 대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행됐던 일을 성취하거나 매출의 상승 혹은 실적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학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온 만큼 어느 정도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양이 혓바닥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새해 초부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돈독한 관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제안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자리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면의 지루함도 좀 보이고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만 잘 추스른다면 연초부터 새로운 연인, 관계, 기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반기에 들어서면 생산성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일의 효율이 좋아지고 지체됐던 상황이 나아져요. 미뤄놨던 계약이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은 겸손하게 먹고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는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생길 수 있고 속도감 있는 투자와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급하게 한 결정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유부단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연애든 금전이든 마음 가는 대로 빠르게 결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연말에 들어서면서 안정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양이 혓바닥을 고르신 분들은 해외 마무리에 들어서면서 돈을 꽤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히 따져가면서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 큰 돈이 움직이는데 큰 돈을 움직이면 이득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갖고 살피면 좋을 것 같네요. 직업적으로는 계약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거나 혹은 승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한다면 안정적이고 연애운도 좋아서 솔로라면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양꼬리를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꼬리를 고르신 여러분들의 첫 카드를 보니 연초에서부터 일이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또 그래서 앞으로의 일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굽이굽이 처진 강물처럼 가는 길은 어렵지만 끝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전운은 예전부터 해온 일에서 이득이 생기는 때이고 투자를 하신다면 계획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중반엔 여러분들이 연초에 뽑은 카드와 이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서툴지만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능력도 있고 주변 환경도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또 금전운도 강해져서 풍요로운 상태이고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직이나 전과를 고민했다면 그 분야에 도전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연말엔 균형과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어요. 주변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우유부단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는 돈을 벌고 쓰는 걸 잘 조절하고 직장이나 학업에 있어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이때 고민만 하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밀당을 하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마지막까지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의 짭타로를 마치겠습니다. 짭타로인 만큼 결과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오는 일요일날 뵙도록 해요. 그럼 안녕!